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더운 날이죠. 오늘은 희한하게 가을의 주제와 별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진을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은 안 보이겠지만 섬세하게 세밀하게 의식구심을 갖고 보시게 되면은 점점 커지면 이 안에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뒤바뀌어져 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이 물방울 하나에 비춰져 있는 세상이 보이게 되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 검은 게 있죠? 여기 무엇이냐? 라면은 또 다른 이 반대쪽에 있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는 나뭇가지 여기로 검은 선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뭇가지.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의미를 준 거는 과연 내 눈에 보이는 게 단가라는 생각에 들어서 물방울을 찍다가 유심히 보니까 그 안에 비춰져 있는 반대쪽 세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단에 쓰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편에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편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가요? 이런 의구점, 이게 화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만 보여요. 즉 비춰진 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비춰진 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유심히 또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가지, 나뭇가지 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세상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면을 바라볼 때 그 면만 바라보는지 그 안의 면도 바라보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만 보고 반대쪽에 세상에 그냥 그쪽도 보이는 것만 의식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소모가 된다는 의식을 하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진 속에서 메시지를 한번 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세상 저편에는 나의 의식하지 못한 또 다른 의식이 존재한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비달마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식 속에는 육식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가지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식, 육군, 6가지 경계, 육경 해서 총 18가지가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18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70이요, 80이죠. 그러면 저기 안에 비춰진 모습이 나뭇가지 뿐만이 아니라 나뭇가지 외에 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들여다봤다라고 하면은 또는 제가 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뭇가지라고 인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관찰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굉장한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의식을 항상 스캔하는 습관이 있으신 겁니다. 나뭇가지라고 인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게 곧 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이외에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뭔가가 보여요. 그게 곧 팔식이요. 그리고 전체 구성의 의식의 잠재의식, 그게 아래의 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약 9년 전에 찍었어요. 9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동차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없네요. 제가 손을 대면서 몇 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역시 안에 비춰져 있는 작은 선들이 있어요. 미세한 선들. 우리는 그냥 물방울로만 인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니까 물방울 안에 반대쪽 세상, 정면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 세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방울이 되시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린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보는 시선이 물방울에 반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프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을 구분하는 방울 중에 프리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닥 신경 쓰지 않고 보려고 애쓰기도 해요. 근데 지식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면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세상 안에 물방울이라는 작은 세상 안에 비춰진 그 반대쪽 세상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 생각하고 그걸 항상 어떻게 바라보려고 해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려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곧 명상이요, 그게 선이요, 그게 가나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살포꽃이 아닙니다. 매화예요. 물방울 찍으면서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찍은 겁니다. 저 물방울은 봄비가 내렸을 때 찍었습니다. 왠지 추워 보이지 않나요? 이 사진을 보면 추워 보이죠? 네. 봄비가 내렸습니다. 한참 추웠다가 봄비가 내렸는데, 봄비라는 것은 추위를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갖고 편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군가 어색한 사람을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에 편안한 마음으로서 대하고 만남을 이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화사에서는 볼 수 없는 사진이에요. 동화사 사진이에요. 어디냐? 부산의 범어사입니다. 해맞이를 하는 그 사찰 중에 범어사는 꽤 유명한 축에 들어가요. 일출은 아니고, 해맞이 일출은 아니고, 아침 새벽까지 엄청 폭우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비구름이 걷히고 저 멀리 동이 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반 사진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사진에는 제가 구분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빛 저 너머에 광명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광명. 광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살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 굉장히 어둡죠. 그냥 검정색이죠. 저 너머는 광명이 비치고 밝아오는데 그 반대에 놓여져 있는 구름 너머에 있는 숲은 아직도 어둠이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어둠 속에서 태양의 빛, 광명을 볼 수 있다는 것.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어느 누군가를 데려오세요. 다 좋아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순한 실수 중에 하나가 나만 이걸 인식하고 하면은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은 함께 좋은 것을 하고 함께 밝은 의식을 갖고 함께 무언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곧 보살이 되는 거고 상대가 곧 부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소가 곧 영량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만의 성엄선사께서 벚꽃산사 슬로건이에요. 제가 이제 대만의 벚꽃산사에 계셨던 성엄선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스님 왜 한국의 스님을 존경하지 않고 대만의 스님을 존경합니까? 출가하고서 벚꽃이로 받았던 눈속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성엄선사의 일대기가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리얼리티하고 스펙타클했었는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나 역시 초발심자이면서 수행자이고 아직 덜 완성되어 있는 삼위 스님으로 있을 때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어려울 때 이겨내자라는 뜻에서 이 문구를 굉장히 중시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한 번 눕고 버리고 그리고 즐거울 때는 한 번 더 즐겁게 눕고 그럼 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이론. 여러분들 힘들 때 웃기 쉽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해보세요. 머리에 꽂고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막골에 그 머리에 꽂고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꽃을 꽂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상 중에 어느 분은 인상이 너무 굳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굳어 있다라는 것은 미소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책을 읽고 성엄선사의 눈속의 발자국을 읽고 한 번 웃어봤어요. 미소가 안 띄어집니다. 그래도 출가 전에 그래도 한 미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웃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절 안에서 소리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웃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의 촉발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출가 전에 보면 웃음을 머금고 소리를 내서 웃을 수 있었던 그 매개체를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달인을 찾아갔어요. 그 어느 한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도 값지긴 하지만 이건 홍보는 아닙니다. 저의 성향. 그리고 거기에서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그
코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걸 보니까 웃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웃었던 어느 매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웃는지 안 웃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웃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때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의 얼굴, 즉 관상을 만들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 웃겼죠? 네, 이 찍는 동안에 안 도망가더라고요. 바로 코앞에서 찍었습니다. 이 민들레, 아까 간사님이 민들레 오시네요 하시는데 첫 번째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기록. 제가 예전부터 접사를 많이 찍는 걸 좋아해서 5월 범어사 주지 스님 책 앞에 요거 하나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여러분들 민들레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딱 여기서 여러분들 의식, 제가 딱 얘기하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도깨비가 생각나요. 네? 아니 거기에서 그 은타기가 민들레 보니까 바람에 휘잉 날면서 민들레 씨가 도깨비한테 날아가죠. 그래서 도깨비가 알아차리잖아요. 예사롭지 않구나. 예사롭지 않았어. 자, 이거는 며칠 지나고 나서 연꽃을 찍어봤어요. 저는 이 꽃을 지금도 바탕화면, 카톡 말고 그 구글 바탕 화면에 저의 이미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죠? 저는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이건 각자의 시선이에요. 저는 비슷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렇죠. 연꽃 콘테스트에 이걸 제출했는데 예선 탈락했어요. 하지만 조금은 실망을 했지만 저는 이 사진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연꽃 안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딱 그 모양 제가 얘기 드리니까 그렇죠. 우연찮게 찍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처음 찍은 건 아니에요. 왠지 홀로 남아있는 이 연꽃에 그림자가 비치는 벌레가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찍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아, 내가 단면만 봤구나 라는 거. 연꽃 이렇게 보니까 이쁘죠? 자, 이거는 실제 사진일까요? 아니면 그림일까요? 새가 사라졌죠? 잘 보세요. 새 사라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런 광경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물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억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은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이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 부처님은 보드가야 대탑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제가 알아본 결과
한국의 부처님이 아니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모셨냐면은 태국에서 모신 부처님이에요. 지금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어디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인터넷 치시면 거의 이런 이미지의 부처님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동화사 성모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그 수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 PPT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아란다 대학 전경입니다. 멍멍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무엇으로 됐어요? 개 말고 개를 보시지 마시고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벽돌이지. 이때 당시에 인도는 벽돌로 건축물을 짓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30m 높이 되거나 40m 높이 되는 굴뚝이 있는 곳에서는 벽돌을 만들어요. 구워낸다. 이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다 구운 벽돌입니다. 근데 이 아란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아란다 대학이라고 하니까 근대 대학으로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인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던 세계 최대의 대학교입니다. 길이는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10km에 달한다는데 지금 한 300m 구간만 발굴이 된 겁니다. 발굴이 되지 않았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밭을 일궈서 팔거나 또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고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 이 부분도 아란다 대학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쿠시나가르 부처님 인멸지입니다. 여기에서 화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 있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수행자들이 여기 모여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메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네팔, 태국, 스리랑카 스님들이 주로 그리고 일반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아래 있어요? 나무 아래. 이 아침 시간대인데 이 아침 시간대가 지나면 더워서 여기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인도 학교예요. 초등학교. 너무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중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1번 10만 개, 2번 50만 개, 3번 100만 개, 1번 손 들어보시죠. 10만 개, 중학교 10만 개는 있다. 네. 2번 50만 개, 네. 3번 100만 개, 두 분. 네. 정답은 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의 학교에서 전교 1등이 100만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환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100만 개의 학교. 하지만 교사들은 그 현장에 나와서 가르침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해요. 칠판도 없고 이 초등학교처럼 그냥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명의 학생, 한 명은 숙제를 낸 듯하고 한 명은 숙제를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심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종이 박스거든요. 종이 박스 위에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는 아이들은 양탄자 같은데 앉아있고 이것도 종이 박스예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 부처님의 종교가 탄생한 인도라는 곳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민족성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것보다는 첫 번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전해드립니다. 이건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한테 뭐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를 등한시하고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음으로써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불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그래 얘기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법 교화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도 머지 않았구나. 우리 한국의 불교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주는 거 아세요? 즉 포교의 일선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옆에 친구 손 붙잡고 오시는데 힘들어요. 한 분도 안 되셨어야 되는데 이러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불교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을 해요. 좋은 행을 해서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또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 친지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생겨만 났지 공유들을 안 해요. 공유들을 왜 안 하죠? 네? 누가? 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모순의 정답. 우리는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불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설명하는데 편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지금 자, 이 탑이거든요. 바람 풍화 작용에 의해서 좀 둥글게. 제 배는 아니에요. 볼록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뭔가 하나 있어요. 뭐처럼 보이죠? 그냥 뭐 하나 젓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자예요, 사자. 이 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자가 있는 곳은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사리탑이 존재하는 곳에 이 사자상의 탑이 존재합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위에 모여있어요. 자, 이 탑을 수투파라고 해요. 수투파. 사리탑, 수투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와 같이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가 앉아있죠? 해태부라고 해태 뭐죠? 해태검? 비슷하죠? 그 해태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 석주가 언제 설치가 됐느냐? 이 석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슈카 석주라고 합니다. 아슈카대왕. 부처님 세종께서 임명하시고 약 150년 이후에 인도를 통일했던 하나의 왕이에요. 아슈카대왕이 인도를 통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되어 있던 4대 성지에 있던 곳에 수주파를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또 사건 사고가 많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은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면 소매치기, 그 시대의 소매치기는 발만 빠르면 다 했겠죠. 예. 그래서 그 사리를 나누는, 그래서 인도 각지에 설치하게 되는, 사리탑을 설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아슈카 석주를 보고서 부처님 이곳은 부처님 성지구나,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딱 보면은 뭐가 적혀 있어요? 영어가 적혀 있죠? 영어가 적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글자가 적혀 있었을까요? 잘 보이나요? 최대한 밝게 했는데 잘 보이나요? DNS 영어로 적혀 있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아메리칸이라고 할게요. 장난질을 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인도의 불교 유적에 관련된 자료, 유물 모두 포함해서 지금 인도에 없어요.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석주 모형입니다. 원본은 어디가 있냐?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어디예요? 네? 어디라고요? 대형 박물관. 나눠져 있겠죠. 가장 유명한 대학은 어디예요? 옥스퍼드에 가보면은 불교 자료가, 인도의 불교 자료가 거의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인들이 어디 가서 불교를 연구했냐? 이 인도 가서 한 게 아니라 영국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학자들이 일본에서 불교학에 대해서 논문을 막 써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를 조금 못하시고 일본어를 좀 하시는 스님들이 일본에 많이 유학을 가서 불교학을 연구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어를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은 어딜 가요? 네, 영국을 가셔서 공부하고. 여기는 그 중국 분들이, 대만 분들이 계세요.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거예요. 세계 각지. 여기 역시 아란다 대왕의 한 부층이에서 찍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수트파예요. 여기도. 그런데 요래요.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네, 다 훼손됐어요. 머리가 남아있는 불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풀과 흙이 그대로 쌓여있어요. 발굴하다가 못한 거예요. 인도 폄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도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탑의 규모를 봐서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노기아와 그 어느 사리탑을 봤을 때 여기만큼 큰 데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굴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조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휴게소에서 딱 내리니까 들판이 다 하얗게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해서 기념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남해 있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도에 가시게 되면은 제가 잠깐컨대 3일은 현지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스님들도 3일을 버텼지만 4일차부터 점심은 무조건 라면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사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쿠시나가르에 있는 그 열반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가사예요. 여기 스님이 계셨네요. 한국 스님은 아닙니다. 대부분 태국, 인도, 미얀마, 그리고 네팔 이쪽에 계신 스님들이 의식으로 그 가사를 덮어드리는 약 15만 원의 돈을 내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탄생, 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이들 얘기하시죠. 천상천하 지화롭죠. 근데 왜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주먹 쪽은 쓰신다는 분들은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왜 몸에 새기시죠? 자비롭다라는 뜻에서 하시는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곧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에 관불의식을 하시는 여기 머리 위 정수리 쪽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할 때 탄생불이라고 해서 이 탄생불은 어디에서 만드셨냐? 태국에서 만들었어요. 태국에서 만들어는 애기 부처님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여기 사람이 있고 꽤 커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는다고 제가 딱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여기는 네팔 국경에 있는 네팔인들이 사는 천막촌이에요. 여기에 삽니다. 실제 여기에서 살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카필라선이에요. 카필라선. 탄생. 카필라 바스트는 네팔에 있습니다. 여기는 네팔 인도 국경이에요. 여기가 이제 입국 심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최초의 유미죽 공양을 받으셨던 곳입니다. 수자사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근데 가이드가 여기가 그곳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 정도로 인식을 하는 정도예요. 이건 저희가 탔던 버스 가다가 바퀴 하나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잘 갔습니다. 이거는 네팔로 들어가는 수출용 차량에 실려있는 이게 한 20km 정도 10에서 20km 그래서 2, 3일 뒤에 국경을 넘어가는데 2, 3일 걸린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있죠? 인디아 투어 환영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부산 범어사 승가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범어사 승가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 시내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좁은데 운전들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인도의 차 버스 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트럭. 여기는 휴게소.
난을 지금 굽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난을 굽고. 자, 여기 보면 스님들이 있습니다. 아, 저기에 찍혔어요. 여기는 아그라에서 뉴델리로 가는 고속도로. 차 없죠? 아우토반 같습니다. 통행료가 비싸서 차가 없다. 여기는 타지만 유명한 곳이죠. 10대 불가사의 관광입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보여주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기에요. 부처님 진신사리가 묻혀져 있는 사리탑입니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죠. 자, 사리를 보여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리로 보이시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는 허브라고. 갑자기 이거 하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인도의 분위기입니다. 여기 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적혀있어요. 소원등 난입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인도가 아니에요. 대만입니다. 자, 이 불상을 보면은 불상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죠. 간다라 지역에서 발굴된 불상입니다. 선이 어때요? 섬세하죠. 그리고 코가 오똑합니다. 눈매가 날렵하죠. 턱선이 저와 비슷한가? 저와 비슷하진 않나요? 좀 핸섬하시죠? 예. 어느 양식이라고요? 르네상스. 예. 여기에서는 아쇼카 대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정복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예요. 아이고. 이 녀석 사진이 아닐까요? 저희 도반생님들하고 대만에 벚꽃산사를 직접 찾아갔을 때 여기 징거스라고 관광 코스예요. 얘한테 제가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손을 핥혀가지고 손이 찢어지는. 근데 그때 저희 도반 스님이 얘를 찍어서 저한테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카톡 사진에 이걸 안 내려요. 수년째 안 내리다가 제가 작년인가 얘기를 해서 내리긴 했는데 이 녀석 사진이 저한테 있네요. 자, 여기는 정멸복음 중에 봉정암입니다. 제가 실제 걸어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해탈고개라고. 약 200에서 300m 거리밖에 안 남았는데 봉정암 0.5km, 500m 남았다고 하는데 실거리는 거의 300m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여기가 가장 힘드시죠? 마지막 관문. 저게 울산 쪽에서 올라왔는데 마지막 올라왔는데 고개가 그렇습니까? 저는 작년에 처음 오세암 쪽으로 해서 갔는데 거기 정말 힘들어요. 자, 여기는 정암사예요. 태백산 정암사 입구. 정암사 안에 정멸보고.
여기 가셨나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신이 가신 곳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해 주죠. 자, 이 탑을 보면은 신비로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잘 표현이 되는데 마치 조명으로 쏜 것처럼 빛을 다 받고 있어요. 신비롭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탑을, 수많은 탑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자, 뭘로 되어 있어요? 인도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사리탑 중에 유일하게 인도풍을 안고 있는 탑, 수마노탑, 정함사 수마노탑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수마노라는 거는 유리작업 만호, 보석에 해당돼요. 잘 닦으면 푸른빛이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실제 있는 거는 만호는 아니라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등을 달아놓은 거예요. 주변에. 실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전경을 너무 빨리 눈이 어지럽네. 저는 가까워서 눈이 어지러운 건가요? 여러분들 눈이 어지러운가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둬서 저는 수마노탑은 꼭 가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함사는 우리가 가기는 쉬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 안 가는 정멸보금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멸보금 간다라고 하면 들려요. 왜? 많은 분들이 안 가니까. 저라도 가야죠. 정함사, 수마노탑. 태백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바로 밑에서 위 올려다보고. 네? 네. 자, 여기는 중대사단, 월정사 있죠? 오대산 정멸보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앞에 이렇게 큰 고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두 사람이 하기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오대산 정멸보공입니다. 그런데 오대산 정멸보공은 이렇게 탑이 없어요. 자장율사께서 이곳은 탑을 세우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탑을 훼손하고 사리를 분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리를 이 주변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리탑이 없어요. 여기는 아는 스님과 함께 풍류를 즐겼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혹시 봉사활동을 오시거나 다음 주 화요일 날 동화사에 올라오시면 잘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동화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오세요. 네, 오세랑 반세무사님입니다. 이걸 왜 찍었겠어요? 제가 오세랑 갔다가 바로 봉정한 사리탑 앞에 바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주변의 사진을 일단 찍고, 여기는 새벽이에요. 새벽 예불 때 찍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죠? 언제 올라갔겠어요? 아직은 코로나가 풀리지 않았을 때 새벽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보이시죠? 사리탑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조명이 비치고, 여기 정멸보고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기에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게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108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08배를
올라오자마자 108배 하기는 쉽지 않은데 108배 하면서 느꼈던 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뒤에 점점 이 뒤에 많은 분들이 따라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처님의 유심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을 하는 순간은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동화사 소지에 있는 수달들을 직접 찍은 거예요. 4마리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귀엽죠? 동화사 새벽 풍경입니다.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색깔 저 프로젝트 렌즈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원래 여기 광명이 아까 새벽 찍었던 것처럼 약간 광명이 비치긴 하는데 그냥 밝아보기만 하네요. 여기는 신미대사 속리산 법주사에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많이 추웠겠죠. 눈속의 발자국. 책 제목처럼 눈속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저희 발자취. 신미대사의 사리탑이 여기가. 선조에 정말 영향력을 발휘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흥민정음 책 한 찬에 공을 세우시긴 하신 것 같아요. 이 나무 이름이 뭐죠? 이렇게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나무 가지가 많이 왜소해졌죠?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제가 이제 20살 시절에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웅장하고 했는데 많이 세월에 손을 타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 이거 보셨죠? 여기는 동화사 삼전불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셔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는 동쪽이에요. 동쪽은 어느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 있을까요? 낙사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은 누굴까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서방정토 극락세계. 자, 이거는 봉정암에서 찍어본 겁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여러분들. 봉정암 가면은 여기서 잠을 잡니다. 여기가 대청봉. 눈이 쌓여 있어요. 당겨본다고 당겨봤는데 이렇게